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핵전쟁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 다 거짓말이죠. 남북관계 발전을 계속 유지하려면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핵보육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남북대화 나오겠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나에게 굽신거리라. 내 발바닥 밑에 와서 기어라. 이겁니다. 내가 부르면 오고 내가 안 만나겠다면 만나지 않는다. 나는 아무 때나 너를 만날 수 있다. 왜? 내가 부르면 당신은 오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그런 잣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도 어떤 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대에 겨냥해서 남북관계 발전도 가능하다는 걸 이게 미리 예고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어떤 나라인데 93년 핵 위기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북한 핵을 내려놓을 생각 없고 핵보육으로 가겠다는 걸 굽힌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현송월 어떻게 됐냐? 작년 제가 현송월에 대해서 족발에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 현송월은 김정은의 아들을 출생했다고 말했죠. 이건 이미 북한에서 확인된 자료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김정은의 연상이지만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죽음의 지옥까지 떨어져 갔다 올라온 것이 바로 현송월입니다. 왜? 운하수 관현악단 모조리 숙청할 때 총살된 사람도 있죠. 해체해버렸잖아요. 자기 부인이 있던 이숙단을 해체하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설주라는 자기 부인의 친구들의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 같이 음악을 하던 친구들이 있는 것을 단번에 전격적으로 해체하고 거기서 몇 명은 총살하고 숙청해버렸다는 건 이거 쉽지 않거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현송월입니다. 현송월은 질투가 많죠. 이설주를 김정은이 데려가니까 뭐 여자로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얼마나 질투를 많이 했겠습니까? 북한만은 대상도 안 된다. 김정은의 부인까지 찾다. 꼬리를 치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해산과 함께 현송월이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 없어졌기 때문에 현송월이도 처형됐나. 저는 처형됐다는 말을 안 했지만 현송월이에게도 문제가 생겼다. 이거 심각하다 했는데 현송월이는 바로 장성택이가 처형된 다음에 다시 등장합니다. 2014년 2월 16일 그리고 4월 15일 때 인민군 사유문화회관에서 대좌를 달고 전격 나타나죠. 1년 만에. 어디가 있었냐? 혁명하라고 뭐 땅굴 파고 아주 속탄 캐내고 탄광이나 농장 혁명화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 고급당 학교라는 것에 혁명화반이 따르셨고 공부시키는 거죠. 이것도 징계 먹고 숙청되면 여기 와서 다시 쓸 사람을 하는데 거기 와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좌천시켰죠. 왜? 김정은이 그래도 그 옆에 이 현송월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장성택, 김경일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둬두지 못하고 좌천시키고 몰래 김일성 고급당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대좌에 견장을 달고 나온 것이 2014년 4월 달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벼락 출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15년 10월 달 최희를 비롯한 손전 부부장, 그때 손전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손전 선동부. 최희가 단장으로 해서 김정은을 선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되고 당 제1비서가 되고 집권자가 되자 김정은에 대해서 선전 활동을 하기 위한 김정은을 알리기 위한 선전 노란봉예술단 단장으로 중국에 왔던 것 이제 사진 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그때 나타났죠. 그때도 대좌를 달고 중국 갔다 왔습니다. 이거 2015년도입니다. 11월 달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갔다가 공연을 안 하고 바로 돌아서 왔죠. 그때는 중국이 김정은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을 때입니다. 장성택이를 처형하고 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패러디가 엄청나게 중국 인터넷 공개적으로 마구자루 떠들어서 정말 재미있는 만화 많이 봤죠. 김일성 핵무기 만화처럼 부려가지고 핵무기를 끼고 돌아가고 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귓싸움 얻어맞고 정말 그 보기도 흉한 그런 패러디가 엄청나게 다녔다는 건 아마 알 겁니다. 지금도 이 구글에 들어가면 김정일 패러디 그것 때문에 김정은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까지도 엄청나게 패러디 됐죠. 그런데 그걸 막질 않았죠, 중국이. 그만큼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그러다 2015년도에 돌아와서 오고 나서 2016년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급속도로 발전하죠. 2018년 당정인의 부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김창선을 몰아내고 바로 선전선동부 총괄 담당 부부장을 하면서 김정은의 행사 일정을 주관하는 부부장이 됐고 일약 상장이 됩니다. 군복을 벗겼는데 상장 칭호까지 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현송월이 작년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없어졌어요. 앞에서 김정은이 가는 것마다 나타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현송월은 김정은 옆에 있으면 있을수록 김정은의 권위와 위치는 땅바닥에 떨어진다. 왜? 현송월이가 김정은의 애인이라는 소문은 이미 북한에 쫙 다 퍼졌기 때문에 엘리트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을 달고 다니면 이설주는 오히려 더 위신이 상승하고 김정은은 떨어진다. 저렇게 훌륭하고 내조를 잘하는 이설주 아주 좀 수려하게 생겨서 수련하게 영부인처럼 생겼잖아요. 왕의 부인처럼 아주 점잖게 생기고 아주 노래도 잘할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거지가 아주 단정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서 현성월이가 날치고 다니니까 현성월이를 다 욕하게 되죠. 그리고 왜 김정은은 현성월이를 끼고 돌아가냐 이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번지기 때문에 김정은의 위신과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통치하기가 힘듭니다. 왜? 항상 김일성, 김정일 때도 그렇지만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고의 수령의 반열에 올려놓고 신격화를 했기 때문에 신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은 결격점이 없어야죠. 근데 현성월이가 계속 앞에서 꼬리치고 다니고 정면에 나서서 김정은이 가는 먼저 갑니다. 행사장에. 그리고 조명, TV 화면에 먼저 나타납니다. 현성월이가. 그러니 김여정이 좋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김여정과 서로 다투게 됐고 엄청나게 김여정이 현성월을 경계하고 질책했다고 합니다. 앞에 나가지 말고 그리고 김정은이 건강도 안 좋은데 그때는 뭐 150km 나갈 때니까 작년 6월 달만 해도 매일 저녁 술을 같이 마시지 말라. 우리 오빠 건강 다 망치는 건 너하고 대판 싸웠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 보고를 받고 김여정, 현성을 모두 다 자숙하라고 내쫓았습니다. 그 내쫓아서 한때 김여정이 제1부부장, 당전에 정치국 후보연까지 올랐지만 일거에 다 뺏겼죠. 그리고 8개월 동안 모습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월 달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물론 작년 9월 5일 날에 나타나서 두 번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전의 제1부부장으로 불렸던 김여정, 이제는 조선노동당 부부장으로 불립니다. 현성훈이도 마찬가지죠. 너 앞에 나대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냥 제가 여러 차례 방송으로도 보여줬지만 도망치기 급급합니다. 언론이 따라고 화면에 잡힐까봐 그냥 제가 먼저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는 새로운 여성이 또 등장했습니다. 그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판단하건대 아직은 정확한 정보를 더 받아봐야 알겠지만 김춘송이 맞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정확치 않습니다. 이 김춘송이라는 김정은의 배다른 누나죠. 이 누나가 지금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성물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밀려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는 뒤안길로 가서 그냥 초대소 특각에 가서 조용히 아들이나 하나 기르면서 사는 게 아마 편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렇게 나대다가는 어떻게 될지 오히려 김정일의 첫 애인이었던 송혜림 꼴이 날 수도 있다는 말이 북한에서 파다하게 나옵니다. 현성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봐주자고 해도 김정일이 송혜림을 아무리 봐주자고 해도 결코 봐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현성월이 아직까지 김정은 옆에 나타나진 않지만 나오는 것은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김정일이가 살아있다면 현성월은 대전은 고사하고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특각에서 갇혀서 특각에서 운둔하며 사는 그런 운명에 처했을 겁니다. 지금은 김정은이 눈치 볼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없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죠. 김정은에게 아직까지 이 문제를 들고 나올 사람은 김여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여정의 추천은 아니지만 김춘송이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성월의 운명, 이제는 현성월은 송혜림처럼 끝났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방송을 하지만 2년 전에 현성월 조만간 김정은 옆에서 사라진다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 방송은 바로 현성월이 김정은의 앞에서 꼬리치며 칠수록 김정은의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현성월 시퍼런 정말 이 정경택이나 이 김원웅이도 두렵지 않았던 현성월, 이제는 막강했던 권력 모조리 내려놓고 수직 상승했던 그 권력을 수직 추락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좀 현성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